안녕하세요, 소진님. 촬영에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어처리 기반 인공지능 회사에서 근무 중인 신소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고 계신 업무하고 담당하고 계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이제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가 개발 중인 AI 엔진 데모 소개하는 데모 페이지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소개 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때까지 회사에서 담당하셨던 프로젝트들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이제 원래 뉴스를 인공지능이 대신 읽어줘서 주가나 종목을 추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B2B 모델로 다시 새로 개발을 하는 업무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툴을 많이 쓰실까요? 개발 툴을 말씀하시는 거면 저는 이제 리액트 기반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비전공자이신 걸로 아는데 개발자로 커리어를 전향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대학교에서도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해외에서도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해외에서 이제 정착하기가 조금 어렵게 돼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고요. 다시 취업 준비를 할까 하다가 그냥 조금 나를 재충전하는 시간 겸 이제 새로운 걸 배워보자 해서 개발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조금 개발자 붐이기도 했고 이제 제가 중국에 있었어서 중국에 대해 있었을 때 이제 IT가 조금 되게 핫했어서 그래서 개발자로 커리어 전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디자이너라고 하시더라도 개발자로 전향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비전공자가 개발자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서 좀 무모했던 면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완전 코딩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 정말 디자인만 했었고, 디자인으로 일을 했었고, 뭐 수학도 제대로 하는 친구가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 현실을 조금 더 빨리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막 재고 따지고 이렇다기보다는 정말 최소한의 기준만 가지고, 그냥 먼저 우선 빨리 취업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되게 이력서도 많이 넣었고, 면접에 가서 배운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력서도 진짜 한 50개, 60개 넣어봤었고 면접도 여러 번 탈락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쌓은 데이터들로 취업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개발 언어는 모르기 때문에 개발 언어들은 어떻게 좀 배우셨을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부트캠프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부트캠프에서는 이제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줘요. HTML, 뭐 CSS부터 시작을 해서 자바스크립트 조금, 백엔드 관련 지식 조금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저는 부트캠프에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정도까지만 배우고 중도 하차를 하고 이제 다른 국비 지원 코스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과 자바부터 시작하는 걸 들었다가 국비 지원은 한 달 정도 듣고 나서는 이제 취업이 돼서 그거는 끝까지 수료하지는 못한 상태로 종료했었습니다. 부트캠프를 들으시다가 국비 지원으로 전향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모두 진행하는 부트캠프였어서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발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 부트캠프는 온라인 기반이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대생이거나 컴공 이제 뭐 휴학생 이래가지고 저랑 너무 수준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트캠프 못 따라가겠다, 이거 못 듣겠다 해서 이제 그걸 포기하고 국비 지원은 이제 대면이었어서 선생님한테 이제 바로 배울 수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바꿨죠, 국비 지원으로. 그럼 확실히 국비 지원이 조금 더 오프라인 클래스여가지고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건 선생님이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걸 바로바로 물어보고 바로바로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국비 지원 한 달 만에 취업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국비 지원 교육을 들으시면서 계속 원서를 쓰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계속 이력서 넣었어요. 개발 교육을 완료하지도 않으셨는데 취업에 붙으셨어요. 맞아요. 본인만의 취업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전공자인 거를 굉장히 빠르게 인식을 했고, 아, 이거를 빨리 해야지 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3개월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배웠는데 내가 뭐 HTML, 자바스크립트, 자바 이런 거 할 줄 알아 라고 이제 그걸 어필을 해서 좀 통과가 좀 많이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부트캠프는 보통 거의 6개월 정도 코스를 가지는데 저는 그걸 다 해도 그 실력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니야, 나 그냥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다 해. 이런 식으로 좀 자기 포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포장을 했을 때 코딩 테스트 같은 걸 걸치면은 실력이 들통나기 마련인데 저는 그래서 코딩 테스트가 있는 데는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 잘 안 보이죠. 보통 이제 과제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바로 면접으로 들어가는 회사를 많이 지원을 했어요. 제가 받았던 과제는 이거 만들어 와, 언제까지 만들어 와 하는 과제였어서
일단 만들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링도 하고 이제 어려웠던 기능은 아니어서 뭐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이제 그 사이트도 많이 참고하고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만들어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과제까지 통과를 하시면은 네. 면접에 들어가게 되시는데 아무래도 비전공자고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맞아요. 전공자들이 받는 면접 질문이랑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국비교육하고 부트캠프 다 합해서 3개월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개발을 배우신 건데 여기에 대한 공격 질문들은 많지 않았나요? 보통 그 기술 면접과 인성 면접이 나눠지는데 기술 면접에서 사실은 많이 들통이 나죠.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자르다라고 봐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 회사마다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3개월 동안 이거 알면 좀 가능성 있겠네? 하는 회사들은 좀 면접에서 많이 붙었었고 그게 아니라 너 그래도 개발자라면서 이거 왜 몰라? 라고 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떨어졌죠. 확실히 내가 개발 지식이 많진 않지만 3개월 동안 이렇게 빨리 배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맞아요. 이 점을 많이 어필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랑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어필했던 거는 저는 내가 배울 의지가 충분하다. 이런 것도 많이 어필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이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고 교육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혹시 가르쳐줄 사수분들이 있는 건지 약간 이런 의지를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 네. 확실히 디자인 경험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많이 되죠. 어쨌든 이제 저도 그 전에 했던 일들이 웹 디자이너 쪽이어가지고 저희 팀에도 이제 웹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을 하시는 분도 있고 웹 디자이너 분도 있고 퍼블리셔 분이 이제 기획팀에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할 때 훨씬 편하죠. 편하고 이제 그거를 제가 개발자니까 또 백엔드 분들한테 이제 전달할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이제 전달이 되고 해서 저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터로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쵸. 그러면은 내가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네. 디자이너들과 이렇게 좀 편하고 매끄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디자이너 분들이 개발은 잘 모르세요. 사실 알 필요도 없고 잘 모르는데 왜 이게 안 돼요? 이거 바꿔주면 되잖아요 하는 것들 많거든요. 뭐 색깔을 바꿔달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거 기능 이거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하는 되게 별거 아닌 기능들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바꾸려면은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이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했고 이게 만약에 백엔드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 그냥 기술적으로 안 돼요 라던가 그거 시간 오래 걸려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시도 좀 들어서 해주려고 하고. 본인의 디자이너 경험이 네. 개발자로서 면접에 붙는데도 좀 도움이 됐을까요? 지금 회사는 사실은 이제 새로 이직을 한 데라서 이제 경력으로 갔었고요. 처음 붙었던 회사가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회사는 이제 딱 퍼블리셔랑 그 개발자 그 어느 그 중간쯤 되는 사람을 찾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디자인을 할 줄 아는 그래도 개발도 조금 알 것 같은 그래서 딱 서로 니즈가 맞아서 그 회사를 이제 갔거든요. 거기선 되게 많이 도움이 됐죠. 확실히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모집하는 공고보다는 웹 퍼블리셔하고 프론트엔드의 중간 단계 개발자를 모집하는 공고에서는 디자이너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신 후에 진행하신 프로젝트의 내용들과 좀 아쉬웠던 점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게 그때도 이제 인공지능 회사였어가지고 제가 만든 게 그 불법 복제품을 판독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첫 프로젝트고 처음 이제 리액트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이제 개발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가 조금 더 효율적인 그 성능이 나오는지라던가 뭐 파일 구조나 코드 스타일들이 되게 예쁘지 않은 그러니까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부족하고 모자른 프로젝트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취업하신 뒤에도 네. 본인이 개발자로서 아직 많은 역량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저는 패스트 캠퍼스 이제 인강을 되게 많이 애용을 했고요. 패스트 캠퍼스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어서 이제 그 인강을 듣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코드를 따라 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 치고 내 걸로 한 번 더 해보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실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되게 쉽고 간단한 기능이어도 일단 내가 만들어보는 게 다 내 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패스트 캠퍼스 교육 중에 좀 추천하실 만한 교육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았던 건 이름이 정확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리액트 초격차 패키지인가 해서 리액트에 관련된 기초랑 자바스크립트랑 뭐 이제 부가 기술들을 이제 싹 다 모아놓은 강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도움이 됐죠. 비전공자 개발자가 전공자 개발자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완전 정석으로 올라간 개발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비교가 될 수는 없는데 확실히 개발자들보다는 비전공을 했던 그러니까 다른 그 커리어를 쌓아오신 분들이 소프트 스킬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센스가 좀 더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면에서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융통성이 있다던가 이런 소프트 스킬은 비전공자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들을 면접 시간에 좀 어필을 한다라면은 비전공자 개발자도 확실히 전공자 개발자 사이에서도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본인의 사례가 있을까요? 그 면접에서 협업 스킬, 뭐 협업 어떻게 했냐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협업은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많이 어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게 뭐 정확한 그건 아닌데 이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고 이제 외국에서 다른 팀이랑도 뭐 얘기를 해보고 한 사례를 들어서 나 이렇게 소통 잘 할 수 있고 뭐 다른 사람 생각도 이제 좀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사례를 좀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처음 회사에서 이직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리액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리액트가 이제 웹 개발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회사가 웹 개발이 아니라 약간 그 인베디드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리액트로 개발은 하는데 그걸 이제 기계에 갖다 붙여가지고 저는 리액트를 왜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럴 거면 리액트가 아니라 뭐 C++이나 뭐 다른 언어를 쓰는 게 맞지 않나? 내가 이거 리액트 개발자로 계속 있어도 되는 이런 커리어일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 내가 생각한 웹 개발자는 이런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의문점도 들고 그래서 이제 나 진짜 서비스하는 회사 가야겠다 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비전공자에서 개발을 배우시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쌓은 노하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통용이 되고 그런 건데 구글링을 잘하는 거가 전 되게 중요한 스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제는 항상 나오거든요. 항상 같은 문제여도 뭐가 항상 달라요. 계속 막 변형돼서 나오는데 그거를 검색을 잘하고 이제 구글링을 잘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수나 아니면 이제 선임분들한테 바로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다가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이제 물어보는 게 사실 스스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커리어 패스가 있으실까요? 지금 저도 아직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고 주니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 저도 아직 그러니까 어리고 이제 경력이 없는데 신입분들을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단기적인 목표로는 내가 잘하는 거 말고 신입한테 잘 알려줄 수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지식을 조금 정리하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그 사수나 뭐 다른 사람들 도움 없이도 내가 뚝딱뚝딱 뭐 하나를 리드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